여러분, 저는 김명숙입니다. 올해 58살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처럼 인생을 완전히 망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위장이혼 들어보셨죠? 그 한 장의 서류가 제 25년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었거든요. 새벽 3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 밤, 구급차 사이렌이 온 동네를 깨웠어요. 그 들것 위에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 아니, 서류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된 그 사람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손이 덜덜 떨리면서 진술할 때도 저는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전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정말 평생을 함께 살았거든요. 25년을 한 지붕 밑에서 부부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함께 겪었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 넘게 운영하던 중국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끊기고 배달 경쟁은 치열해서 거의 남는 게 없었죠.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재료비는 오히려 올랐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아는 언니가 조언해줬어요. 영수가, 요즘 다들 위장이혼한데 재산 지키려면 그래야 한다더라.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떻게 갑자기 남남이 되냐고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집과 예금은 모두 제 명의로 옮기고 남편은 식당만 가지기로 했어요. 혹시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집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면서 부부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냥 종이 위에 이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종업원 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이었어요. 3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젊고 예쁜 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뭔가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 처음엔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실수도 거의 안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연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은근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홀에서 서연이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 우리 둘이 살면 어때요? 사모님은 이제 완전히 남이잖아요. 서류상으로도 끝났는데 왜 아직도 같이 살아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나 귀를 쫑긋 세웠는데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요? 뭔 때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위장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남편한테는 정말로 끝난 관계였나 하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가게 정리하려면 목돈이 필요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무슨 소리야? 집은 우리가 지키려고 내 명의로 옮긴 거잖아. 걱정 마라. 금방 갚을 수 있어. 서연이가 좋은 사업 아이템 알고 있다고 하더라. 또 서연이 얘기네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뒤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금고에 넣어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온 집을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게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이랑 서연이가 함께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마트에 간 사이에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위장이혼이라고 해서 서류상으로만 남남이 된 상황에서 정말로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전화기 들었어요. 근데 막상 번호를 누르려니까 손이 떨려서 안 되더라고요. 이걸 신고하면 남편은 정말 끝이에요. 우리 25년 결혼 생활도 진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직접 서연이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서연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서연이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눈치챈 듯 잠깐 긴장했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 웃으면서 물었죠. 무슨 얘기요? 서연 씨, 저 바보 아니에요. 남편이랑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서연이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동안 짓고 있던 가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차가운 표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건데요? 간단해요. 남편은 서연 씨가 가져가세요. 대신 우리 집 서류는 돌려주시고. 서연이가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재밌네요. 그런데 아줌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갈 거예요. 아줌마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위장이혼 자체가 남편이랑 서연이가 짜고 친 사기였어요. 서연이가 남편한테 접근한 것도, 위장이혼, 제안한 것도 모든 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목표는 제 재산 전부를 빼앗아서 해외로 튀는 것.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전혀 눈치 못 채고 오히려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간 거예요. 위장이혼으로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당신 미쳤어. 25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여보, 우린 이미 끝났어. 위장이혼. 그딴 건 없어. 우리는 진짜로 이혼한 거야. 그럼 왜 아직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야. 서연이랑 새 출발할 거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그 사람이 젊은 여자와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 집 서류는 절대 안 줄 거야. 그래. 그럼 어쩔 건데? 너 인감도장 어디 뒀는지 나도 알고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건 일도 아니야. 같은 집에 사는데 뭘 못하겠어?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남편한테 달려들어서 막 밀쳤어요.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남편을 밀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굴러떨어졌어요. 쿵,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1층까지 굴러떨어졌고 그 다음엔 조용해졌어요. 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서연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을 민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여보, 여보야. 저도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옆에서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119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어요. 의사 말이 뇌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 남편은 정말 세상을 떠났어요. 당연히 경찰이 저를 조사했죠.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CCTV도 계단 쪽은 안 비춰지고 목격자는 서연이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서연이가 충격적인 증언을 한 거예요. 경찰관님, 제가 봤어요. 사모님이 사장님을 밀었어요. 뭐라고? 저는 그때 1층에 있었는데 위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올라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달려들어서 확 미는 걸 봤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야, 서연 씨도 같이 밀었잖아. 서연 씨가 더 세게 밀었다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말리려고 한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세게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경찰은 서연이 진술을 믿었어요. 목격자가 있다면서 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는 제가 위장이 온 후에도 남편과 함께 살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날 밤 격렬한 다툼 끝에 고의로 밀어서 죽였다고 주장했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저를 범인으로 몰아갔거든요. 사모님이 평소에도 사장님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특히 돈 때문에 자주 싸웠고요.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하려고 할 때도 사모님이 반대해서 못하게 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판 중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변호사가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한 거예요. 재판장님, 새로 발견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어디서 찾은 건가요? 맞은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요. 각도상 피고인 집 2층 창문이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화질은 좀 흐릿했지만 2층에서 벌어진 상황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제가 남편을 밀고 그 직후에 서연이가 뒤에서 훨씬 더 강하게 밀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살짝 민 정도였다면 남편이 그렇게까지 세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서연이가 결정적으로 강하게 민 게 보였던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이 더 세게 밀었잖아요. 서연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사모님을 말리려고요? 영상을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미는 게 보이는데요. 판사도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을 보면 피고인 김명숙이 먼저 밀었으나 피고인 서연이 그 직후 훨씬 더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지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피고인 서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즉시 서연이를 체포했어요. 알고 보니 서연이가 그날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집 서류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범인도 잡혔고, 제 억울함도 풀렸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안도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제 변호사가 급하게 교도소로 면회를 왔어요.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왜요? 뭔 일이에요? 서연 씨가 형량 줄이려고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 씨가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자기 형량 줄이는 대신 당신도 같이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범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서연 씨 주장으로는 당신도 남편 살해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서로 짜고서 남편 죽이고 재산 나눠 가지려 했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런데 증거가 있대요. 증거요? 경찰이 당신 집에서 USB를 발견했대요. 그 안에 남편과 서연 씨 불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USB 본 적도 없어요. 서연 씨 주장으로는 당신이 그 동영상으로 남편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 씨와 함께 남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하지만 재판부는 그 USB를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동영상이 정말 진짜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저도 구속됐어요. 서연이와 함께 말이에요.
교도소에서 서연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여자는 정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어요. 아줌마,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해요? 뭔 소리야? 복수예요. 복수. 복수? 20년 전. 아줌마 기억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치킨집.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20년 전. 우리가 중국집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는 치킨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가게를 인수받았었죠. 설마. 맞아요. 그 치킨집 사장 딸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우리 아빠는 당신들 때문에 사업 망하고 보증 때문에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때 아줌마가 우리 가게를 헐값에 사간 거 기억해요? 그때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정말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했지만 그런 일이 있긴 했었어요. 우리 아빠는 결국 자살했어요. 엄마는 정신병 걸렸고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서연아, 그건 20년 동안 준비했어요. 아줌마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아저씨한테 접근한 것도 위장이온 부추긴 것도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아줌마가 제 계획에 너무 완벽하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위장이온이라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럼 USB는 당연히 조작이죠.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완벽하게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아줌마가 마트 간 사이에 슬쩍 넣어뒀죠. 모든 게 서연이의 복수극이었어요. 남편을 죽인 것도, 저를 범인으로 만든 것도, 마지막에 공범으로 엮어서 함께 감옥에 보낸 것도. 이해하겠죠? 아줌마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복수예요. 출소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가 제 집을 경매로 헐값에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위장이온이라는 그 한 장의 서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25년 결혼 생활도, 평생 모은 재산도, 자유도, 명예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지금 저는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60 가까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위장이온이 정말 재산 지키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만드는 함정일까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20년을 기다려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모든 걸 빼앗아가요. 위장이온,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가정도, 재산도,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저 같은 지옥을 경험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박해도 위장이온만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한 장의 서류가 정말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